안녕하세요. 추세추종 투자연구소 올투스탁랩 올투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다시 또 크게 밀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라인을 이탈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지지를 받다가 이렇게 뚫리게 되면 이 선은 더 이상 지지선이 아니라 저항선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주가가 반등을 하려고 해도 이 저항을 맞고 다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어제 무섭게 반등을 했지만 저항선 맞고 그대로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은 SK하이닉스,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지를 받았던 이 라인들, 이 지지선을 이탈하면 안 되는데 결국 여기서 이탈을 했어요. 이탈을 하고 나니까 지지선은 더 이상 지지가 아닌 저항선으로 바뀌게 되면서 주가의 상승을 막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초 강하게 반등을 했지만 장 마감에 저항선 맞고 그대로 밀리는 SK하이닉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전부터 경고를 했죠. 30주 이동 평균선 여기 이탈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일봉으로는 150일 이동 평균선인데 이 30주 이동 평균선은 추세입니다. 증시에는 사이클이 있는데 이런 상승 추세가 있는 반면 하락 추세가 있거든요. 30주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꺾이게 된다면 추세도 하락 추세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150일 이동 평균선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탈한 지지선은 한번 이탈하게 되면 저항선이 되면서 주가가 반등을 하려고 해도 막혀서 다시 내려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동평균선이 완전히 역배열로 바뀐 상태입니다. 저점과 고점을 낮추면서 여전히 하락 추세 이어가고 있고, 이 하락 추세 선을 깨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줄 때까지 코스닥은 웬만하면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코스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추세선을 깨고 내려왔고요. 그리고 헤드앤숄더 패턴 만들고 이탈을 했죠. 헤드앤숄더 패턴에서도 이 넥라인을 이탈하게 되면 이 지지선은 저항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수가 상승을 하려고 해도 다시 막혀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차트를 보는 이유는 이러한 지지와 저항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어디서 지지를 받았고 그리고 이 지지가 다음에 다시 저항으로 바뀌느냐, 이것을 보기 위해서 차트를 보는 것인데, 역시나 저항에 막혀서 오르지 못하는 코스피 지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고점과 저점을 낮추며 하락하고 있는 코스피예요. 시장 추세가 안 좋다 보니까 호재가 나와도 주가가 반응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오늘 주가가 아주 크게 밀리고 있거든요. 오늘은 어떤 호재가 있었냐면 바로 이거죠. TSMC가 2분기 매출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다. 전년비 36% 상승했다. 즉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보통 TSMC 실적이 잘 나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도 크게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장 분위기가 넘어갔어요. 지금은 매도세가 압도하는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떠한 호재에도 반응하지 않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오늘 분봉을 보면요, 위에가 삼성전자, 아래가 SK하이닉스인데 TSMC 실적 발표하자마자 주가가 반응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시장은 매도세가 지배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다시 매도세에 막혀서 주가가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동안은 시장의 상승 추세가 워낙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매수세만 있어도 주가가 크게 올랐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사람들의 매수 심리를 자극했고 계속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상승 추세였지만 최근에 추세가 꺾였다는 거죠. 추세가 꺾이게 되면 이때부터는 매도 심리가 더 지배하기 때문에 주가가 잠시 반등은 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지금 보시면 저점과 저점을 계속 깨고 아래로 내려오고 있어요. 전형적인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기업의 실적도 중요합니다. 기업의 밸류. 일반적으로 목표 주가는 이러한 기업의 밸류를 측정해서 실적에 따라 목표 주가를 만드는데, 목표 주가는 목표 주가일 뿐입니다. 실적은 실적일 뿐이에요.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향후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겨야 되고, 이 기대감으로 인해 수요가 폭발적으로 공급이 돼야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올해 그리고 내년 최고의 이익을 거둘 것으로 기대되는 삼성전자지만 내후년에는 실적이 꺾이게 된다. 이것을 현재 주가가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시장은 실적이 계속 꾸준히 우상향하는 기업에 높은 가치를 매기지, 이렇게 실적이 주춤하는 기업에는 더 이상 높은 가치를 매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SK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시장에서 바라보는 기업은 이런 기업입니다. 26년 실적은 다소 저조할 것으로 보이지만 27년으로 갈수록 실적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시장에서는 이런 기업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꿈을 먹고 자라거든요.
주가는 꿈을 먹고 자라는데 이러한 기대감이 수요를 자극하게 되고 자극된 수요가 주가를 올리게 되는 겁니다. 이 기업은 GNC 에너지라는 기업인데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때 필수적인 비상용 발전기를 납품하는 기업이에요. 데이터 센터 쪽으로 매출이 활발하게 늘어나면서 성장하는 기업이거든요.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도 그만큼 강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게 GNC 에너지입니다. GNC 에너지 차트를 보시면요. 고점을 찍고 베이스를 완성하다가 손잡이 만들고 어제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동평균선이 역별이라는 거. 그 점은 조금 아쉬운데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은 GNC 에너지가 속한 코스닥. 코스닥은 계속 저점을 낮춰오면서 하락하고 있는 반면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최근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비교해 보면 지수보다 훨씬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즉 GNC 에너지는 최근에 높은 RS를 보여주고 있는 성장주다. 실적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성장주라는 얘기죠. 이러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에 수요가 자극이 되면서 주가가 다시 오르고 있고요. 지수보다 훨씬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가 하락할 때는 대부분 종목이 하락을 해요. 대부분의 대형주들 하락하고 있고 전력 설비, 증권사, 은행, 2차전지, 로봇, 바이오, 섹터를 가리지 않고 대부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세장의 끝에는 언제나 이러한 개별 잡주, 테마주가 등장을 하죠. 최근에는 애국 테마주라고 하는 테마주가 생기면서 주가가 불을 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시가 끝나가는 모습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고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무리하게 매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섹터 자체가 전반적으로 밀리고 있고 이러한 시장에서는 바닥인 줄 알고 샀더니 더 깊은 바닥이 기다리고 있는 시장이에요. 최근에 바닥을 잘 지지하던 코오롱 티슈진이라고 하는 바이오 기업이 있습니다. 이 당시 가격이 9만 원인데 결국은 지지를 하지 못하고 오늘 약 22% 하락하고 있는 코오롱 티슈진이고 오늘 최저가가 55,400원까지 찍었어요. 9만 원짜리가 순식간에 30% 이상 조정이 나온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주식들이 그래요.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깊은 바닥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시장이기 때문에 어떠한 종목이든 함부로 매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게다가 증시를 좌지우지하는 최고의 매크로 지표가 있죠. 바로 금리인데 현재 물가 인상률 대비 금리가 매우 낮은 상태예요. 그래서 물가를 잡으려고 오늘 0.25% 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물가 인상률은 2%를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현재 3%를 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고요. 이상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려면 금리보다 물가가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금리가 물가보다 높은 게 이상적인 경제 발전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물가가 훨씬 높은 상태고 그래서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 오늘 인상한 금리가 그래봤자 2.75%입니다. 현재 물가는 약 3.2%를 가리키고 있고 만약 이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고 하면 여전히 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앞으로 더 올릴 가능성이 매우 큰 상태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이자가 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재빨리 이러한 주식을 죄다 처분해서 대출을 갚아야겠죠. 시장에 공급되는 유동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 암호화폐, 주식, 모든 자산 시장이 악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라고 하는 투자 지표는 증시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현재 금리가 오늘도 올랐지만 앞으로도 계속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그 말은 시장의 유동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되고요. 그것은 시장에 엄청나게 크나큰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결국 시장에 얼마큼 돈이 풀리느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코로나19 당시에도 세상이 멸망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연준에서 양적 완화를 실시하면서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니까 시장은 다시 완벽하게 부활을 했습니다. 그만큼 실물 경제, 실적보다 유동성이 중요한데 현재 유동성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 추세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보수적으로 투자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추세추종 투자연구소 올투스탁랩 올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올투스탁랩에서는 추세추종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강의 시청을 누르면 이렇게 다양한 강의가 있는데 현재 시장의 흐름은 어떤지 또 어떤 종목을 선정해서 언제 사고 언제 팔지 그리고 해당 기업에 대한 밸류 측정 등등 매매에 도움되는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좋은 주식을 사라 이런 것이 아니라 적정한 밸류를 측정해서 시장이 좋을 때 가장 강한 종목을 선정해서 최적의 타이밍에 매수
매도하는 방법을 익히셔서 좋은 투자 수익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한번 익혀둔 매매법은 여러분의 평생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상 추세추종 투자연구소 올투스탁랩 올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각종 주식 투자 정보를 빠르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올바른 투자를 지향하는 올투였습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를 기원합니다. 올투